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오전 7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거악 정권의 빌부터 살아온 기생충 조선일보. 거대한 악의 정권의 빌부터서 살아온 기생충 조선일보.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에 칼럼이 있습니다. 논설실장인 박정훈 실장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은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제가 여러분께 조선일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나쁜 일을 조선일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더라.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거기에 빌붙어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그 칼럼을 차분하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쓴 기사입니다. 박정훈 칼럼, 좌파 권력, 거악의 은폐 시스템을 완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설명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민주당 경선 후 16일 만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청와대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두 사람이 거대한 악이라는 거죠. 거악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야권의 자멸로 마지막 퍼즐이 끼워졌다. 여기서 야권의 자멸이라는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야권의 자멸로 마지막 퍼즐이 끼워졌다. 이제 그들은 겁낼 게 없을 것이다. 선거만 이기면 불법도 국정농단도 다 덮을 수 있으니까 라는 소제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K방역은 왜 일본 제 방역에 역전당했는가? 이해 불가한 미스터리였는데 알고 보니 백신 탓이 컸다. 작년 상반기 백신 감염 때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집중 접종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석 달쯤 지나면 효과가 뚝 떨어지는 이른바 물 백신이라는 게 밝혀졌다. 일본은 화이자 모더나를 접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확보했지만 자체 임상을 거쳐 자국민에겐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지금 일본이 선방하고 한국이 고전하는 데는 백신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본이 우리보다 좋은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FDA가 승인 거절할 만큼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진 한국엔 아스트라제네카밖에 구할 물량이 없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 초기부터 화이자 모더나를 대량 선구매하는 동안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직무유기였다. 정관계에 놔두는 이야기로는 청와대가 질병청 공식 라인 대신에 당시 비서실장이 절친인 제약회사 S회장의 의견에 기운 탓이라고 한다. 치료제가 곧 나온다는 S회장 말만 철석같이 믿고 백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비선의 의존한 국정농단과 다름없다. 최순실 비선이 끼친 손실은 많아야 수백억 원 정도였다. 백신 조기 확보의 실패에 따른 국민의 생명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왜 그렇게 어이없는 판단착오를 저질렀는지 진상을 밝혀내야 마땅하다. 그러니 거대한 부조리 흑막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책 부실을 파헤쳐야 할 감사원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최재형 원장이 떠난 이래 감사원은 정권의 불리한 사안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이 청와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리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강요 수뢰 등의 혐의로 탄핵당했다.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로 얽은 뇌물 액수는 592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과 국정농단은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중차대하다. 탈원전 조작, 울산 선거 개입처럼 정권이 통째로 날아갈 만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정권이 통째로 날아갈 만한 사건이 잇따랐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거보다 수십 배는 더 큰 정권이 통째로 날아갈 만한 사건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모자라지 않는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사건으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기소됐다. 경제성 수치를 조작해 멀쩡한 원전을 멈춰세운 혐의였다. 이를 처음 밝히는 것은 2020년 최재형 원장 시절의 감사원이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산업부 장관이 주저하는 실무자에게 너 죽을래? 라고 협박하며 밀어붙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엔 대통령이란 말이 딱 2번 쓰여져 있다. 정권이 가진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최종 지시자라는 단서를 남겨놓은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범인을 알리려 남기는 다잉 메시지와도 같았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총동원됐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권이 온갖 협박에 맞서가며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기소만 못했을 뿐 누가 진짜 배우인지를 다 적시해 놓은 것이다. 선거 공정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나 법원은 1년 4개월 동안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질질 끌었다. 이것도 또 제가 얘기해야 돼요. 선거 공정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나 법원은 1년 4개월 동안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질질 끌었다. 조선일보는 이거보다 더 큰 선거 범죄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기소 22개월 만에야 겨우 첫 증인심이 시작될 정도다. 사법부마저 정권이 이속됐다는 작금의 현실이 그러했다.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희대의 부동산 스캔들이 터졌다. 권력에 맞서던 윤석열과 최재형도 이젠 그 자리에 없다. 여당 대선 후보가 설계자임을 자인해도 그의 측근들이 잇따른 죽음을 맞이해도 검찰 수사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권력범죄를 파헤치리라고 만든 공수처는 야당 후보 킥에만 몰두해 있다. 통신사찰 의혹마저 불거졌다.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법치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폭주를 거하기라 한다. 이제 거학을 감시할 국가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이 충결이 됐고 법원은 특정 집단 판사들에게 점령당했다. 국회는 180석 거여가 장악해 입법 독재를 치닫고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 무너짐으로써 마지막 남았던 퍼즐까지 채워지게 됐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권력의 폭주는 꺼리낌 없어질 것이다. 마침내 좌파 운동권이 거학을 은폐하는 조직적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선거공학엔 선수인 그들은 야권이 자중질환을 보며 더 이상 겁낼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선거만 이기면 불법도 선거 개입도 국정농단도 대장동도 다 덮고 뭉칠 수 있기 때문이니까 라고 오늘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성실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는 다 알아요. 이 거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요. 이 정답이 적혀 있죠. 선거예요, 선거.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면 돼요. 조선일보는 다 알아요. 근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헛소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권을 날려버릴 만한 커다란 사건. 아까 여기 했네. 정권을 날려버릴 만한 커다란 사건.
뭐 대장동이 울산 뭐 선거 개입이니? 근데요, 4.15 총선 개입은 정권을 날려도 수십 번 더 날려요. 수십 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죽만 올리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이 어떠니, 울산 사건이 어떠니, 원전이 어떠니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정권을 무너뜨린 거는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 180억 써 그거 부여다. 국회를 해산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입 다물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여기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춘희 투표지예요, 여러분. 조선일보엔 기자가 여러 명 있을 겁니다. 한 100여 명 넘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는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모를까요? 이 배춘희 투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들은 4.15가 부정선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깔아뭉개고 대법원이 깔아뭉개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을까요? 거대한 악을 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거악 정권과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열심히 독자들에게 조선일보가 열심히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해요. 대장동 사건이나 무슨 울산 사건이나 원전이나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정작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문재인의 거악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게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아, 조선일보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권과 싸워주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 그거 거짓말이 다 페인트 모션입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대장동 가지고 정권 무너지지 않고 울산 원전 가지고 정권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울산 선거 원전 폐쇄 가지고 정권 무너지지 않아요. 정작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4.15 총선이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싹 방어해 줘요. 무슨 얘기야? 국민들 딴소리 말어. 대한민국 국민들 내가 믿으란 믿어. 조선일보가 그 부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딱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정권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겠죠.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 붙어서 얻어먹는 구석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딱 좋은 겁니다. 조선일보에게는. 저들의 적당한 뭐 그냥 까발리고 적당한 거 커다란 건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이익을 취하고 이것이 조선일보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과 싸워주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안 하잖아요, 이거. 이거 안 하잖아요. 왜? 이거 까버리면 정권이 무너져요. 정권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거나 자기가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려요. 또 정치적 이익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문재인과 지금 이재명이 만났죠. 지금까지 철저하게 보호해줬어요. 문재인은. 다음번 이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설은 그겁니다. 이 논설은 이재명이 보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 논설은 이재명이 보라고, 이재명 씨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 문재인을 보호해줬듯이 우리 조선일보가 당신을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통지문입니다. 이게 이재명에게 보내는 통지문이에요. 당신 정권만 잡아. 그럼 대장동 비리나 뭐 이런 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보호해 줄게.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4.15 총선이 부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3월 9일날 선거에서 반드시 막아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전자개표를 막아야 된다. 수개표 해야 된다. 수개표 청원을 했어요. 이게 그겁니다.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수개표 2022년 3월 대선에서 수개표 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 달 사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에 동의해주면 해당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역사적으로도 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해당 상임위로 넘어갔어요.
소관 상임위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되면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 넘어가서 가결하게 되면 3월 9일 날, 내년 3월 9일 돼서는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일은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주력 언론이 이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 논란이 됐던, 그 부정선거에 논란이 됐던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가 시민청원을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넘어갔고, 이제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날은 수개표를 하게 됩니다. 라는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국회를 언론이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할 기구가 조선일보와 같은 주력 언론입니다. 그런데 관심 없어요, 별로.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조선일보 어떡하냐? 윤석열이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윤석열이가 돼야 되는데 이거예요. 관심 없어요.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단군 일의 최대의 절도 사건은 지난 4.15 총선입니다. 국민들이 주권을 엄청나게 도둑맞았는데 조선일보는 눈을 질끈 감고 있어요. 또다시 그 국민 주권이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개표 청원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오직 윤석열이 자기들이 윤석열 탄핵을 공동으로 만들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강석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 왜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는지 알게 된다. 무능하기 때문이다. 무능하고 사악한 자는 평소에 자기 능력으로 얻지 못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 무슨 짓을 합니다. 윤석열이가 어떤 멍청한 짓,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어제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중앙일보 영상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연습문제 푼 윤석열 여의도서 3초마다 90도로 출근 인사했다 라고 하는 어제 중앙일보 2시 26분 기사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준석 연습문제 푼 윤석열 여의도서 3초마다 90도로 했다. 이게 동영상일 텐데 한번 틀어볼까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30분 먼저 나와서 사무실 근처에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어요? 전철역에 가서 이렇게 출근한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왜 그렇게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검사로 있을 때 왜 그런 일을 못했나요? 왜 국민들에게 이 낮은 자세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나요? 윤석열이는 검사였을 때 최고 높은 대통령을 태블릿 PC 가짜를 만들어서 탄핵시킨 사람이 이제 표를 달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도 하잖아요. 지금 무슨 짓거리도 하잖아요. 예? 자기 능력으로는 얻지 못할 자리를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윤석열이를 만들어준 게 누구라고요? 조선일보예요, 여러분.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딴소리. 거악을 만들어준 게 조선일보예요.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예요, 여러분. 조선일보의 의견 광고 제일 많은 거 아시죠? 태극기를 할 때는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입시다 이런 거 광고 조선일보에 제일 많이 냈어요. 조선일보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조선일보가 막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정권을 막 비판하고 천만의 말씀. 정작 국민 단군 일의 최대의 절도 사건인 4.15 총선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 배춘희 투표지를 보고 기자들이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배춘희 투표지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붙어있는 투표지라고 줄줄이 나오잖아요.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지금 심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기자도 두 눈 질끈 갖고 입 꾹 다물고 앉아 있어요. 그래놓고 뭐 대장동 얘기하고 무슨 저기 울산 선거 얘기하고 원자력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를 터트려야죠. 이거를 터트리면 지금 180석 저거 다 무효예요. 여당 무효.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정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안 해요. 왜? 그거 하면 자기들도 피해를 보니까. 돈을 벌 수 없거든요.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국민을 위하는 척 이렇게 논설만 써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보여드리죠. 찾아놨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선일보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런 후보, 1번과 2번 같은 파렴치범, 그리고 국기문란범이 아닌 훌륭한 후보를 발굴해서 그 훌륭한 후보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일을 조선일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 일을 누가 하냐? 제가 해요. 이상로 기자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보다 이상로 기자가 훨씬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2번 같은 후보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조선일보가 훌륭한 신문이에요?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신문이 1번과 2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2번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문이에요? 올바른 신문은 1번과 2번이 아닌 이 3번 후보를 발굴해서 이 3번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신문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조중동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조중동, 저는 신문을 많이 봐요. 조중동,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안 해요. 이상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조선일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여기서 나올 게 없거든요. 여기서는 뭔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에서 나올 게 있으니까 여기나 여기로 붙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조선일보예요.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방송을 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 방송을 못했어요. 왜냐? 우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동 범위가 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에서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다. 선거가 끝나면, 대선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께 다 보고 드리겠다. 월급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고용해 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리포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물론 우파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제가 여러분께 다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월급쟁이가 고용주에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겠어요.
우파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상하게 다 저희가 월급을 주시는 분에게 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말씀 못 드려요. 우파부 단일화가 깨지면 안 되니까 지금은 말씀드려요. 그러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께 리포트 해드릴 내용이 많다는 거, 보고 드릴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밤에는 방송을 못했어요. 늦게 들어왔거든요, 집에. 저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제가 다치면 큰일 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제도 하루 종일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코로나라도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옷 두툼하게 입고 마스크 꼭 쓰고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파서 불어넣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해줄 사람 없어요, 지금. 우파와 단일화 할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해서, 길을 건널 때도 조심해서 건넙니다. 왜? 내가 지금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길을 건널 때도 아주 좌우로 살피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옷 두툼하게 입고 다니고, 어제도 밥 점심에 2그릇 먹었어요. 밥도 열심히 많이 먹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조중동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같이 태극기를 들었던 그 독립 언론인들이 안 하잖아요. 다 돌아섰잖아요. 지금 카메라 출동 그 구독자분이 14,700명인가요? 어제 600명 됐는데 14,000명이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월 1일이 구정이, 그러니까 설입니다. 그를 기점으로 뭔가가 전환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좀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널리 공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큰 돈은 아니지만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정말입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다치면 안 되지. 감기 걸리면 안 되지.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상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나중에 소상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사람 만날 때 카드부터 꺼내요. 자, 카드부터 꺼냅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월급 주신 거거든요. 이 카드에 돈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 이 사람들 그 커피값, 음식값 이걸로 다 계산합시다. 해요, 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걸로 계산하세요. 이거 월급 주신 거 여기 돈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로 계산하세요. 떳떳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3월 9일까지 제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잠을 잘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확산시켜 주셔야 합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안철수와 인터뷰를 시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지도가 높아가는 이유는 윤석열에서 빠지는 표가 안철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3 후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안철수 쪽으로 갈지 제3 후보 쪽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엔 지금 후보 단일화가 윤석열 쪽이 아니라 이 제3 후보와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가 지금
1번과 2번이 안철수를 서로 잡으려고 하는데 거꾸로 안철수가 3번 후보에 러브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번 후보가 부상돼서 올라오면 안철수 입장에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예. 자,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안철수의 러브콜을 보면서 단일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2번 쪽에서 안철수와 단일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기다릴 겁니다. 딱 봐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3번 후보하고 단일화합시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이 형편 없으면 3번 후보가 뜨게 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3번 후보와 손을 잡자. 거꾸로 마찬가지로 3번 후보도 2번이 아니라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자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하고의 인터뷰 지금 별로 안철수는 원치 않을 겁니다. 왜? 3번 후보가 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설 2월 1일 그 설을 전후해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저녁에 방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동거리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저녁에 방송을 못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또 뛰어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